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숙제가 있죠. 숙제가 있고, 우리 챕터 2 리뷰 퀘스천하고 problems 이렇게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같은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같고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 숙제 문제, 그죠? 숙제 문제에서 숙제 문제 나온 것에서 한 6, 70%가 나올 거고 한 2, 30%가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업을 더 주의 깊게 들은 학생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낼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 수업을 중간중간 진짜 비디오를 들은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로만 쫙 다닐 수도 있고 아마 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한 절반, 그리고 숙제를 본인이 실제로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절반,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될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기말고사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말고사 관련된 질문 있으면은 올려도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챕터 3 트랜스포트 레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3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 레이어 계층 구조에서 OSI 7 레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레이어 4고, 그 다음에 인터넷 레이어 프로토콜 레이어 봤을 때도 레이어 4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바로 밑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의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애플리케이션 챕터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서비스 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reliable transfer도 있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뭐 타임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보낸다, 뭐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보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주로 하는 서비스들이 대략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다중화, 뭐 그다음에 비다중화 또는 역다중화인가요?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거를 구성을 하느냐. 그다음에 flow control, congestion control, 이게 다 이제 TCP 프로토콜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수행을 하는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UDP나 TCP가 실제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챕터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 클라이언트 서버로 설계를 할 거냐, P2P로 설계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뭐 HTTP냐, 뭐 DNS냐, 아니면 뭐 이메일 프로토콜이냐, P2P 프로토콜 이렇게 배웠듯이 마찬가지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이루는 개념들, 그죠? 또는 원칙들, 컨셉츄얼한 레벨에서 얘기를 먼저 하고, 대략적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대략 이런 기능들이다.
다중화, 역다중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장성, 플로우 컨트롤, 혼잡 제어가 있고, 실제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 러닝하고 있는 대표적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TCP와 UDP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와 멀티플렉싱 앤 디멀티플렉싱 쪽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UDP와 TC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챕터 3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와 프로토콜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른 호스트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 간의 논리적인 통신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신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엔드 시스템, 단말 시스템에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이 엔드 시스템에 모든 레이어가 다 있고, 중앙에 있는 코어 시스템에는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 보내는 이제 트랜스포트 서비스라는 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책을 우편물로 보낼 때 책 100권을 예를 들어서 뭐 우편을 하나 보낼 때 책 100권을 하나의 상자에 넣어서 보내긴 힘드니까 뭐 싸기도 힘들고 쌀 박스도 없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는 거죠. 세그먼트 단위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1권부터 6권까지는 패킷 1번, 11권부터 20권까지는 패킷 2번, 이런 식으로 10개의 박스로 나눴을 때 쭉 보내면은 뭐 그 보내는 순서는 뭐 어쩌다가 뭐 우편물이 섞여가지고 1번째, 첫 번째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고 세 번째 우편물이 뭐 먼저 도착할 수도 있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그먼트들을 다 받아서, 박스를 다 받아서 책장에 꽂을 때에는 1권부터 100권까지 나란히 책장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그 보내는 수화물들을 잘라서 보내고,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재조합을 해서 책을 책장에 꽂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엔드 시스템, 단말에서 돌아가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받은 데이터들을 세그먼타이제이션해서 패킷타이제이션해서 쭉 나눈 다음에 그 나눈 패킷들의 순서를 붙이고 보내면은, 그거를 받은 다음에 얘가 받아서 그거를 보낸 순서대로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복원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패킷들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보내면은 서로 애플리케이션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대표적으로는 TCP와 UDP를 가지고 합니다. TCP와 UDP를 가져가는데, 보통 이제 TCP가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수행을 하고, UDP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챕터 2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모델 할 때 이미 다 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자면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호스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라우팅을 담당을 하고, 라우팅 및 포워딩을 담당을 하고, 어떤 메시지가 IP 1.2.3.4로부터 IP 5.6.7.8로 가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IP를 주성으로 라우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호스트의 IP 주소들 간의 식별을 통해서 기계 to 기계로, 기계에서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가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The Transport Layer는 그 기계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프로세스의가 뭐라 그랬죠? 프로세스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 러닝 프로그램들,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네트워크, 어떤 기계의 네트워크 레이어에 어떤 특정 IP 어드레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웹 프로그램도 띄운 그 웹 서버 프로그램도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도 띄운 게 있을 거고 크롬 같은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거 띄운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틱톡이나 이런 거 띄운 것도 있을 텐데 일단 같은 IP를 갖고 있는 기기로 전부 다 그 트래픽 패킷이 와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그게 전송이 된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 IP로 전송된 이 트래픽이 크롬으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로 가야 되는 트래픽인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가야 되는 트래픽인지 아니면은 P2P 비토런트 프로그램을 가야 되는 프로그램인지를 갖다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구분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집에 12명의 그 아이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집은 호스트, 같은 IP 주소를 가진 그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은 각 아이들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는 어떤 우편물이 왔는데, 그죠?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체부가 하는 서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우체부가 예를 들어서 N이 있고 예를 들어서 12명의 아이를 가진 집에서 N의 집에서 다른 1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B의 하우스로 B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N의 집에서 B의 집에서 가는 거는 이거는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죠. 그냥 우편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N의 하우스인 N의 집에 있는 12명 중에서 누군가가 B의 집에 있는 12명의 집에 있는 12명 중 누군가한테 보내는 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일단 집에 도착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B의 집에 있는 애들 중에서 6째한테 우편물을 보냈다고 치면은 일단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주소를 타고 집에 B의 하우스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 안에서 N의 집에서 누구가 이 편지를 보냈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6째한테 보냈네 하고 집에서 또 자기 그 6번째 수신자한테 아이한테 수신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거, IP 주소로 보내는 거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거고 집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띄어져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예제로 따지면 빌의 집에 있는 12명의 아이들 중에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낼 거냐라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CP가 있고 하나는 UDP예요. 그래서 TCP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성이 있는 전송.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를 보냈는데 패킷을 보냈는데 그 패킷이 다 갔냐? 그리고 그 패킷이 간 것 중에서 그 내용은 제대로 가나다라 마바사가 갔는지 기니들이 BBC가 갔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보내주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순서대로 보내고 가나다라 마바사를 보냈는데 사마나바 나다가가 갔다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있고 보낸 순서대로 보낸 딜리버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TCP고 그래서 Congestion Control, Flow Control, Connect Setup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 학부 레벨에서 물론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이거는 꼭 몰라도 되는 정보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컨제션 컨트롤은 뭐냐면 뭐 어쨌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혼잡 제어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챕터 1, 2에서도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했듯이 뭐 라우터의 라우터의 큐가 엑셀 라우터의 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거니까 뭐 다시 보도록 하든가 뭐 하세요. 그래서 라우터의 큐가 꽉 차면은 트래픽이 몰려서 라우터의 큐가 꽉 차면은 어떻게 돼요? 라우터의 큐의 메모리가 꽉 차서 라우터에 있는 메모리의 큐의 버퍼의 사이즈를 넘어가면은 큐를 버리기 시작하죠. 그죠? 큐를 버리기 시작하고 큐에 있는 패킷을 이제 패킷 드랍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4차선 도로에 또는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뭐 평소에는 차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이제 차가 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몰리면 굉장히 밀리죠. 차들이. 대기 시간 길어지고 큐잉 딜레이 길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탐지를 하고 그런 상황에 그런 혼잡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혼잡이 생겼다는 것을 탐지를 하고 그런 혼잡 상황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넣은 것들 컨제션 컨트롤, 혼잡 제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면 흐름 제어인데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누구한테 파일을 보내는데 수신자의 대역 폭은 뭐 가용 대역 폭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CDN에서 얘기했던 수신자 중심의 비디오 트래픽 제어 그런 거 있었죠. 수신자 중심으로 수신자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는다. 그거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거는 TCP로 데이터를 전송을 받는데 수신자가 지금 현재 버퍼 사이즈의 여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를 받는 거지. 그거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받으면은 낭비가 되겠죠. 결국 버려야 될 테니까. 그래서 수신자 중심의 흐름 제어, 버퍼 사이즈에 맞도록 송신자의 뭐 TCP 윈도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보내는 데이터 양을 조절하는 걸 플로우 컨트롤 얘기를 하고 커넥션 셋업이라는 것은 뭐 챕터 2에서 얘기를 할 때도 프로토콜에서 얘기할 때 뭐 그런 거죠. 우리 먼저 얘기할래? 뭐 나한테 HTTP 나 HTTP든 뭐든 하여튼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시간 돼요? 뭐 물어보는 그런 시간 돼요? 시간 됩니다라는 그런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연결 셋업해서 커넥션 셋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UDP는 뭐냐면은 이러한 복잡한 신뢰성 있는 근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 갔니 받았니 패킷 10개 보냈는데 몇 개 받았니 뭐 1번 받았니 2번 받았니 3번 받았니 뭐 보낸 거는 제대로 갔니 3번 보냈는데 뭐 가나다로 보냈는데 다가 갔니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통신을 하고 있는 양쪽 끝 샌더하고 리시버가 굉장히 많은 컨트롤 정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오디오 같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야 되고 뭐 데이터 하나가 깨져도 별 문제 없는 데이터들 우리가 챕터 2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모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뭐 신뢰성이 그렇게 보장되어야 될 필요가 없고 뭐 순서도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픽셀을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번째 픽셀이 조금 99만 9,999번째의 픽셀보다 조금 늦게 나왔다고 해도 뭐 버퍼에 충분히 이미 쌓여져 있는 기간이면 사실 조금 늦게 와도 별 문제가 없고 순서가 조금 달라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UDP라는 프로토콜을 따로 둡니다. 네. 그래서 뭐
별도의 뭐 장식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그냥 그대로 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받은 트래픽을 패킷을 그냥 네트워크 레이어로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어쩌면 시험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딜레이 개런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보통 best effor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내지만 이런 개런티, 보장 서비스, 품질 보장 서비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많은 그 인터넷 사용 인구의 폭증이라든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폭증 또는 라우터의 기능 저하라든가 고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베스트 에포 최선을 다해서 패킷을 보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품질 보장 뭐 딜레이가 어느 순간 안에 예를 들면 몇 초 안에 몇십 미리세컨드, 몇백 미리세컨드 몇 초 안에 반드시 간다. 어디서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딜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챕터 1에서 보면은 그 라우터 패킷이 이제 그 호스트 A부터 B까지 갈 때의 그 여러 가지 그 딜레이가 생기는 그 네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요? 뭐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했는지. 뭐 propagation delay, 그죠? 전파 딜레이, 그 다음에 transmission delay, 전송 딜레이, 그 다음에 뭐 nodal processing delay, 라우트에서 그 패킷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queuing delay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딜레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queuing delay라는 게 혼잡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딜레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대역폭에도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런티 보장을 해주는 서비스는 퍼블릭 인터넷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 요 시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라는 거는 크게 TCP가 있고 UDP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를 보내는 전송 작업을 네트워크 레이에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면은 그 집 안에서 뭐 6번째 아이에게 편지가 왔네, 뭐 2번째 애가 편지를 보냈네, 이런 집 안에서 누구한테 보냈느냐, 그 프로세스들에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다중화와 역다중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봅시다. 호스트가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스트에는 프로세스가 P3, 뭐 웹 브라우저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P1, P2 이거는 웹 서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P4는 여기 있는 P4는 뭐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IP가 하나, 둘, 셋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샌더는 멀티플렉싱을 합니다. 이게 다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 제공하는 호스트 투 호스트 전달 서비스에서 그것을 넘어서 호스트 내에서 동작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전달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뭐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뭐 같은 웹 서버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프로세스별로 이제 소켓이 있을 텐데 여러 개의 소켓들을
죄송합니다. 여러 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이제 소켓이 접속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개의 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소켓에 받은 데이터들에게 특별한 마크업을 해야 되겠죠. 지정을 해야 되겠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NA 집에 있는 첫 번째 I로부터 뭐 L2로부터 뭐 온 패킷이에요. 아니면 뭐 ANA 알리바바로부터 온 패킷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N으로부터 온 패킷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패킷 헤더, 트랜스포트 헤더를 붙여주겠죠. 그죠? 붙여주고 그리고 그 붙여준 그 헤더에 따라서 그 목적 그 호스트에서 헤더를 붙이고 보내면은 수신자가 받은 네트워크에서 받아서 받은 패킷 중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중에서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패킷은 뭐 B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Bob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붙인 헤더 결과에 따라서 뭐 Bob한테 갈 수도 있고 그 수신인 주소에 따라 가지고 수신인 그 프로세스 이름에 따라 가지고 뭐 B한테 갈 수도 있고 뭐 빌리한테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중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러 개의 그 애플리케이션과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연결하는 소켓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소켓 프로그래밍 그쪽 봤으니까 여러 개의 소켓에서 그 데이터들을 받은 다음에 그 다른 소켓으로부터 온 애들에 따라서 맞게 거기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를 붙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 정보를 보내서 붙여서 보내면은 그게 목적지 호스트의 네트워크 레이어, 이까지는 IP 주소로 이제 라우팅해서 가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받은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이 송신자가 보낸 그 트랜스포트 헤더 정보, 포트 넘버라고 하죠. 포트 넘버에 따라서 뭐 웹 트래픽은 뭐 그 포트 80번을 왔으면은 웹 트래픽으로 보내고, 뭐 DNS로 보냈으면은 뭐 포트 53번을 왔으니까 DNS로 보내고, 이메일 트래픽은 뭐 TCP 포트 25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역다중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 측에서는 그 송신자가 쓴 헤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에게 줄 거냐라는 걸 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다중화를 해서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멀티플렉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호스트가 IP 데이터그램을 받습니다. 그죠? 호스트가 IP 데이터그램을 받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그 데이터그램은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데이터그램은 그 안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그먼트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TCP, UDP 세그먼트 포맷이 있는데 소스 포트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포트 넘버는 16비트 정보입니다. 그죠? 16비트 정보고 16비트 정보니까 65,536개까지 0부터 65,535까지의 포트 넘버를 가질 수 있고, 이 포트 넘버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한 그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웹 서버로 갈 때는 포트 80번, 이메일 서버로 갈 때는 뭐 포트 25번, 그 다음에 뭐 DNS 서버로 갈 때는 DNS 서버를 리퀘스트 보낼 때는 포트 UDP 포트 53번, 이런 식으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는 이제 포트로서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는 결국은 그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써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IP 어드레스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그 IP 주소를 따라서 라우팅을 하고, 포트 넘버를 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통해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UDP와 TCP에서의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그 송신자,
송신할 때 보낼 자기의 그 포트 넘버를 가지고 소켓을 만들겠죠. 소켓을 만들겠고, 그다음에 보낼 때는 보면은 이제 그 수신자, 목적지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그 명시를 해줘야 특정 IP의 어떤 특정 포트로 이 UDP 패킷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UDP는 그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연결 셋업, 뭐 품질 보조, 아니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이런 기능을 전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기계의 그 송신 포트 12534번을 사용을 해서 수신 주소 이 기계의 수신 포트 이 주소에 그냥 던진다. 막 던지는 거예요. 뭐 받든 말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호스트가 기계가 UDP 세그먼트를 패킷을 딱 받으면은 일단 그 포트 넘버를 확인을 하고 그 포트 넘버에 바인드가 되어 있는 소켓에다가 그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흘려보내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뭐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 송신자가 여러 개의 그 포트 넘버를 써서 보내더라도 같은 목적지 포트로 보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DNS가 그 UDP를 쓰니까 DNS 서버의 그 기계가 있고 DNS 서버의 포트 53번이 있으면은 뭐 다른 여러 개의 기계들이 캠퍼스 내에 있는 다른 여러 개의 기계들이 여러 가지의 소스 포트 넘버를 써서 이 DNS 서버의 포트 53번으로 전부의 트래픽을 보내면은 그냥 이 UDP 여기에 열려 있는 포트 53번에 열려 있는 이 소켓이 그 모든 그 패킷들을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그림인데요. 예제 그림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기계에서 자기 로컬 포트 프로세스 P3번이 패킷을 보내는데 자기 로컬 포트는 9057번에 바인딩을 하고 있다고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웹브라우저라고 보면 돼요. 웹브라우저 봐도 돼요. 웹브라우저 뭐 DNS라고 할까요? DNS가 낫겠네요. UDP니까. 그래서 자기 P4라는 프로세스에서 내가 보내는 그 송신자 포트 넘버는 5775번입니다. 라고 그 바인딩을 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 포트 넘버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뭐 DNS 서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DNS 서버는 아닌데 포트 넘버가 보니까 뭐 이 서버가 자기는 서비스 UDP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한테 올리면 6428번 포트로 오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오는 패킷 중에서 UDP 포트 6428번으로 가는 그 패킷들은 전부 다 나한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 소스 포트 9157, 발신 포트 9157, 데스티네이션 포트 6428 이렇게 보내면은 뭐 답은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바꿔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소켓에서 UDP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켓에서 모든 패킷을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 서버의 소켓 하나의 소켓에서 이 오는 그 패킷들을 모두 다 처리를 하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CP 소켓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연결하는 호스트들 간의 커넥션을 먼저 문을 두드리고 열어야 되기 때문에 UDP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TCP 같은 경우에는 방금 UDP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랑 목적지 포트 넘버만 가지고 가 하나의 소켓을 가지고 있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그 source IP, source port하고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가 서로 연결을 해서 이 서로 페어가 서로 연결을 맺고 서로 커넥션을 계속하기 때문에 TCP 같은 경우에는 소켓 하나가 이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CP 소켓 같은 경우에는 source IP, source IP의 그 송신자 포트 넘버랑 목적지 수신자 IP 어드레스랑 수신자 포트의 네 가지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 TCP 소켓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버 호스트는 그 뭐 여러 개의 동시의 그 TCP 소켓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뭐라 그럴까 그 웹 리퀘스트를 오는 그 걸어오는 각 호스트들의 그 TCP 세션에 서로 엉키면 안 되니까 서로 엉키거나 뭐 이렇게 그 혼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 개의 소켓을 열어가지고 웹서버에서 여러 개의 소켓을 열어서 각 호스트랑 연결할 때마다 각 클라이언트랑 연결할 때마다 각 클라이언트의 포트랑 연결할 때마다 소켓을 따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예를 보면 웹 서버들은 그 클라이언트들 여러 명을 그 각각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소켓을 열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연결 지속이 안 되는 그 비연결 지속형 non-persistent HTTP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웹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소켓을 따로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TCP, Connection Oriented, 연결을 먼저 맺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연결을 맺는 경우에 이제 디먹싱인데, 이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각 프로세스별로 소켓을 하나씩 갖고 있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뭐,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소스 포트가 송신 포트가 9157이고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P80이면 그 B 뭐지나 80이면은 뭐 이리로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뭐 역방향으로 오는 패킷은 당연히 다 거꾸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의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소켓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우에서 보면은 방금 전에 UDP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결국 그 같은 서버의 전부 다 포트 80번에 이 프로세스들이 다 열려 있는데 아마 이 그 멀티스레드로 이제 그 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들인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포트 80번에 그 웹서버가 물려 있을 때 웹서버 맞죠? 포트 80번이니까 물려 있을 때 각각의 커넥션 리퀘스트, TCP 연결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소켓을 따로 만드는 거죠. UDP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소스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소켓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결을 가지고 계속 뭐 지금은 이 정보를 주세요. 뭐 그 다음에는 이 정보를 주세요. 계속 여러 개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이 정보가 섞이면 곤란한 거죠. 그죠? 얘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정보, 그다음 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보가 다 다른 정보인데, 그죠? 얘네들이 서로 섞이거나 하고는 뭐 곤란하고 서로 그 뭐 지속 가능한 연결 유지가 돼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런 TCP 같은 경우에는 UDP 같은 경우에는 그 소켓 하나로 모든 그 인커밍 리퀘스트를 다 처리를 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커넥션하고 포트 하나 이런 페어 하나마다 소켓을 따로 열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실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해서
같은 포트로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요청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들마다 소켓은 다 따로 열어주는 거죠. 이 차이는 조금 디테일한 차이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UDP 같이 커넥션이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커뮤니케이션일 때의 그 다중화, 역다중화와 그 다음에 이렇게 TCP처럼 연결을 맺어서 그 연결을 송신 IP, 송신 포트, 수신 IP, 수신 포트 그 짝을 맺어서 연결을 지속하는 이런 경우에는 각 그 연결별로 소켓을 따로 만들어서 그 다중화, 역다중화를 한다라는 거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보면 비연결형 다중화와 역다중화 179페이지로 보면 비연결형 다중화와 역다중화라고 되어 있고 180페이지를 보면 연결 지향형 다중화와 역다중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읽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UDP하고 TCP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